당신의 오라가 너무 강하다는 10가지 신호칼, 융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진실, 방에 들어설 때마다 분위기가 즉시 바뀌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눈을 한 번만 봐도 피하거나 반대로 기묘하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헤어진 지 오래된 전 연인이 여전히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을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오라는 개성화 과정의 외적 표현입니다. 자신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의 결과입니다. 홍대의 붐비는 카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은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하지만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몇 초 동안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에게서 나오는 무언가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라입니다. 윤기의식과 무의식의 조화의 결과로 묘사한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집단 내 조화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항상 눈에 띄고 어울리려고 노력해도 항상 주목받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관심을 끌려고 해서가 아니라 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 진실성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이 개성화 과정을 시작할 때, 즉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인간의 어둠과 빛의 측면을 모두 받아들일 때 매우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에너지이며 사회적 기대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사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은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거짓됨을 잊혀진 꿈들을 사회적 기대 아래 묻어버린 진정한 자신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요. 첫 만남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자신 안의 그림자를 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결과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 즉 어둡고 거부당한 자신의 측면들과 마주할 때 우리가 더 완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성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것은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위기와 감정을 읽는 능력인 눈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하지만 강한 오라를 가질 때 당신은 눈치를 읽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것은 외로움 오해,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자아, 즉 자신의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되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거울을 바라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며 자신 안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관점에 따라 강한 오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10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랑하거나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당신의 삶이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자주 오해받거나 질투를 받는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된 세상에서 너무 진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것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당신과 아직 가깝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적인 것들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친근하거나 잘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보통 숨기려고 하는 어둡고 나쁘고 부끄러운 측면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덜 판단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여정을 거쳤을 때 당신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수용의 에너지이며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하의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자신의 가장 어두운 측면들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판단하지 않는 거울이 되어 그들이 봐야 할 진실을 반영해 줍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부당하거나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이 사적인 것들을 공유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족 문제 직장에서의 실패,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 당신에게 털어놓으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도 자신의 벽을 허물었다고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인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항상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와서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공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한 가족의 압박, 현재 직장에 갇혀 있다는 느낌,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듣는 방식, 조금의 판단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만으로도 그들이 더 가벼워진다고 느끼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담는 그릇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항상 듣고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나방이 빛에 끌리듯 끌어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자신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융은 이 역할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고 보충하지 않으면 고갈되어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선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도움을 거부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실제로는 그림자의 한 형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거절하는 법,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오라를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강한 오라를 갖는 것에 또 다른 매우 특징적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 근처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융은 이 현상을 거짓 자아가 진정한 자아의 존재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거짓 자아는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버전이고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진실한 본질입니다. 누군가가 거짓 자아로 사는데 익숙해지면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노출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강력한 반사 거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영역들을 비춥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 자신의 진실하지 않음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실제 효과에 대해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질문은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피해서 보거나 어색하게 주제를 바꾸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 문화가 조화와 갈등 회피를 강조하는 한국의 직장 환경에서 특히 명확합니다. 강한 오라를 가질 때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권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일부 동료들이 복돼서 당신을 피하거나 당신의 업무를 비판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우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그들 자신의 진실하지 않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방어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체 정체성을 구축했을 때 진실한 사람의 존재는 그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은 후에 몇몇 오래된 친구들이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쾌하거나 거만해져서가 아니라 더 진실해졌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들 자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열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여전히 좋아하지 않는 일에 매여 있는 친구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정이 실수라고 설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결정이 그들이 포기한 꿈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시작한 개성화 여정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융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단지 자신에게 진실하게 계속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첫 만남부터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발달시키는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 중 하나는 첫 상호작용부터 사람들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힘이 아니라 그들이 거쳐온 깊은 자기 탐구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는 여정을 거쳤을 때, 즉 자신의 어둡고 원하지 않는 측면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특별한 종류의 심리적 레이더를 발달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 안에 분노, 질투, 이기심, 두려움 및 기타 부정적인 감정들과 마주한 적이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의 미묘한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동기가 있을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의심스럽거나 부정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의 어둠을 이해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빈 약속이나 가짜 행동에 속지도 않습니다. 예의 바른 유지가 매우 중요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 능력은 특히 유용하지만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 거칠에 칭찬 겉보기에 친근해 보이는 몸짓 뒤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데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공 이야기나 비싼 선물에 감동받을 수 있지만 당신은 진실하지 않음의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직시를 피하는 방식이나 실제로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대신 계속해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동료들이나 팀 동료들을 해치면서까지 승진하려는 사람들을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통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나 항상 진실성을 찬양하지만 자신을 꾸미기 위해 계속해서 작은 이야기들을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융은 이 능력이 우리 자신의 모순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발달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좋은 행동 뒤에 진짜 동기를 숨긴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겨진 측면들을 볼 수 있을 때 외롭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 진실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관계에 대해 회의적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능력을 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순진하고 단순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거나 의심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각성의 대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실을 본 후에는 이전의 무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무가치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능력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독성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과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당신이 그들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거만하거나 판단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자비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극도로 사랑과 질투를 동시에 끌어당깁니다. 강한 오라를 갖는 것에 가장 불편한 신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립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신 매우 강하고 대조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격렬하게 좋아하거나 미워하며 평범하게 대우받거나 무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투사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측면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가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 즉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무의식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치유를 갈망하고 빛을 향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에너지에 강력하게 끌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되고 싶은 것을 나타낸다고 느낍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찾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반대로 부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존재가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포기한 꿈들을, 사회적 기대와 압박 아래 깊이 묻어버린 진정한 자신을 상기시킵니다. 직장이나 사회 환경에서 이것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우 충성스럽고 지지적인 동료들, 항상 당신과 협력하고 당신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유 없는 적들, 항상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한 그룹의 동료들은 당신을 매우 신뢰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그룹은 계속해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프로젝트에서 당신을 배제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그룹 모두 같은 것, 즉 당신의 진실한 오래 반응하고 있지만 완전히 반대의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우 친밀한 친구들,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어떤 갈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연애와 감정적 관계에서 이것은 특히 명확합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격렬한 관심을 끕니다. 매우 끈질긴 추구자들, 소울메이트를 찾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라고 느끼게 하여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이 완전성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이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지는 않는 완전성 말입니다. 그들은 자아의 구현체입니다. 완전성과 자기 실현의 원형 말입니다. 자기 개발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에서 더 멀리 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영감과 희망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삶의 방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것에 오래된 패턴대로 살고 변화를 피하는 것에 너무 많이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사람의 존재가 고통스러운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잠재력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능성과 사회적 조화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은 특별한 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용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지만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들이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한 반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 자아가 부풀어 오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의 극단적인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 안에서 중심을 유지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당신의 개성화 여정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미움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이 진정한 자에 충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신호,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아마도 강한 오라를 갖는 것에 가장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있고 활발한 대화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신경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대가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더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그림자와 마주하고 거부당한 자신의 측면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아직 오래된 패턴과 사회적 가면 속에서 살고 있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친구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복잡한 내면 세계를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영적 각성을 경험했을 때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인간의 모순들과 평화를 찾았을 때 완전히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날씨가시 물질적 성취에 대한 표면적인 대화들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 가방을 샀거나 사무실 드라마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동안 당신은 더 깊은 질문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가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관심사와 사고의 깊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메우기 어려운 강역을 만듭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화와 집단 결속이 매우 중요한 한국 문화에서 이 외로움의 감정은 특히 강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단 활동 전통,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당신은 바깥에서 관찰하는 관찰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감정적 수준에서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 후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참여하고 그들의 농담에 웃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대신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피로를 만듭니다.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피로입니다. 융은 이것이 우울증이나 사회 불안의 징후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 때, 자신과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달시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연결과 활동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자란 아이가 더 이상 이전에 매우 좋아했던 장난감들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장난감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가 그런 특정한 형태의 오락의 필요를 넘어서 진화한 것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의 외로움은 또한 그들이 사회적 가면과 가식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는 동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근본적인 고통, 불안감, 진실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잡담이나 표면적인 우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고 만족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이런 외로움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완전성을 향한 여정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외부 검증이나 사회적 연결에 완전히 의존하는 대신 내면 자아와 더 강한 관계를 발달시키고 내부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종류의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준비시킵니다. 고독에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고 풍부한 내면 생활을 발달시킬 때 비슷한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덜 빈번할 수 있지만 무한히 더 만족스럽고 영향가 있습니다. 융은 군중에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대신 이 외로움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내면 자아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창조적 추구를 탐구하며 영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데 사용하세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외로움은 감옥이 아닌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길을 계속 갈 때 결국 같은 파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들은 당신이 견뎌낸 모든 외로운 순간들의 가치를 입증할 것입니다. 6번째, 신호동물과 아이들이 항상 당신에게 끌립니다. 강한 오라를 갖는 것에 가장 흥미롭고 감동적인 신호 중 하나는 동물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나 단순히 당신이 그들에게 친근하기 때문이 아니라 융의 인간 본성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에 깊은 뿌리를 둔 현상입니다. 융은 동물과 어린아이들이 사회적 조건화와 학습된 행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채 진정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본능과 순수한 감정을 통해 살고 있으며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아직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통합 과정을 거쳐 더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윤기 자연스럽거나 조건화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는 에너지 유형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원시적 자아와의 연결을 되찾은 누군가의 에너지이며 사회가 종종 억압하라고 가르치는 본능적 지혜와의 연결입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인 동물들은 인간의 감정과 의도에 대한 놀라운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공격성, 속임수를 감지할 수 있고 반대로 진정성, 평온함, 진정한 돌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마음과 통합된 정신으로 동물에게 접근할 때 그들은 즉시 이것을 안전한 에너지로 인식합니다. 길에서 길 잃은 개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에게 접근하고 집단 상황에서 고양이들이 당신을 선택하는 것 같고 심지어 야생 동물들도 당신을 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법이나 마법적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많은 가식과 두려움의 층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진정한 성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낯선 사람에 대한 위험이나 사회적 적절성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숨겨진 의도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아이 원형인 푸에르 에테르누스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내면 아이와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주파수에서 공명합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것은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종종 어린 나이부터 사회적 위계, 적절한 행동 학업 성취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하고 비판단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인은 안전과
자유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다른 성인들보다 당신과 놀고 싶어 하거나 그들의 비밀과 두려움을 당신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중 무언가가 그들에게 자신들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넘어 확장됩니다. 다른 성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있는 동물들을 다루거나 아이들을 돕는데 자연스러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동물과 아이들과의 이런 연결이 또한 자신의 치유 여정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동물과 아이들은 우리가 연결을 잃었을 수 있는 자신의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본능적 지혜, 무조건적 사랑의 능력, 끊임없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 순간에 사는 능력 말입니다. 동물들이 즉시 당신을 신뢰하거나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취약해질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것은 당신이 달성한 완전성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여 무고한 존재들에게 투영하지 않으며 의제나 통제 필요 없이 현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끌림은 때로는 압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애완동물 소유자나 동네 베이비시터가 되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동물이나 아이들과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고 이 선물이 훌륭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이 자연스러운 연결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동물과 아이들은 그들의 순수함으로 인해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은 취약한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을 것이라는 뜻이고 이 신뢰를 최대한의 주의와 존경으로 다루는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과 아이들과의 연결은 당신에게 지속적인 치유와 접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복잡함 정치가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순수한 진정성으로부터 활동하는 존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회적 지위, 물질적 소유 성취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르게 가르치기 전에는 외모나 배경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에너지와 의도에 반응합니다. 그들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은 진정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본질적 본성과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자주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꿈을 경험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적 마음으로 가는 왕도로 여겼고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생생하고 상징적이며 의미 있는 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신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 사이에 열린 소통 채널을 반영합니다. 개성화를 거치고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더 깊은 층에 대한 접근을 이전에 차단했던 장벽들을 제거합니다. 꿈은 더 빈번하고 더 기억에 남으며 상징적 내용에서 상당히 더 풍부해집니다. 융은 이것이 완전성을 향한 여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정신의 시도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종종 원형적 상징들, 즉 문화를 가로지르고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이미지와 주제들을 포함합니다. 감정적 깊이나 정화를 나타내는 물 영적 초월을 상징하는 비행 본능적 지혜를 나타내는 동물들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문자 그대로의 모습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심사나 무작위 뇌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의 꿈과 달리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꿈들은 종종 예언적 품질을 가집니다. 그들은 미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현재 관계나 상황에 숨겨진 측면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꿈은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지침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한국의 샤머니즘은 꿈 해석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고, 많은 현대 한국인들도 여전히 중요한 꿈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꿈 경험을 더욱 의미 있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꿈을 출처와 기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적 꿈은 개인의 현재 생활 상황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다룹니다. 보상적 꿈은 의식적 마음이 무시하거나 간과한 성격이나 상황의 측면들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제공합니다. 큰 꿈 또는 원형적 꿈은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며 종종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 모두를 자주 경험하지만 특히 큰 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고대 상징 신화적 인물 또는 광대한 우주적 풍경을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일반적인 꿈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며 깨어난 후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내용은 지혜를 제공하는 현명한 인물들과의 만남, 상징적 풍경을 통한 여행, 또는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극적인 시나리오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창의적 개인들은 종종 꿈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음악가들은 완전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고, 작가들은 플롯 아이디어나 캐릭터 통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예술가들은 완전한 그림이나 조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꿈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력을 많이 받았는데, 정신구조에 대한 그의 이론에 영향을 준 건축적 비전들을 포함합니다. 꿈들은 또한 조기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건강 또는 경력에서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꿈꾸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무의식적 마음이 의식적 마음이 놓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꿈들은 표면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숨겨진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쾌하지만 악몽과 방해가 되는 꿈들은 종종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통합이 필요한 그림자 물질을 나타내거나 자기 파괴적 패턴에 대해 경고하거나 꿈꾸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지 않는 상황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융근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꿈들을 무시하기보다는 함께 작업하기를 격려했는데, 그들이 종종 필요한 성장의 열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루시드 드리밍의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꿈 상태 동안 의식을 갖게 되어 어느 정도 꿈 내용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마음과의 대화의 고급 형태로 보았으며 통합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복되는 꿈들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나 무의식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메시지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들은 꿈꾸는 사람이 그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을 취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상징적 상황이 약간의 변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각 반복이 상황이나 필요한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꿈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집단적 사건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융근 개인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꿈을 공유하거나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 대해 꿈꾸는 사례들을 문서화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신적 침투성이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꿈일기를 유지하는 것은 풍부한 꿈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실천이 됩니다.
깨어난 즉시 꿈을 기록하는 것은 기억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세부 사항들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주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영적 발전을 드러내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해석은 보편적 상징들보다는 개인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원형적 의미들은 유용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윤근 꿈꾸는 사람이 무의식이 개인의 독특한 인생 경험과 심리적 발전을 반영하는 고도로 개인적인 상징적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꿈 의미의 궁극적인 권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인 꿈 작업은 지속적인 치료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숨겨진 성격 측면들을 드러내며 인생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꿈들은 종종 나침반 역할을 하며 개성화 여정의 복잡한 영적이고 심리적 지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들을 무작위 정신 활동으로 강제 해석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존경과 개방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들은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들로부터의 소통을 나타내며 지혜와 지침의 귀중한 원천으로서 신중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신호,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갖는 것에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상당한 감정적, 심리적 또는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나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여러 상호 연결된 심리학적 원리들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림자를 통합하고 개성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상처받은 치유자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고 치유의 길을 찾은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개인들이 무의식적 수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자비롭고 비판단적인 진동을 방출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은 자신의 고통을 지혜와 치유 능력으로 변화시킨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많은 신화와 영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고대 패턴입니다. 심각한 질병에서 살아남은 후 강력해진 샤먼 개인적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 분야에 들어간 치료사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한 후 깨달음을 얻은 영적 스승 말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는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등처럼 작용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고통받는 개인들은 비슷한 영역을 성공적으로 탐색한 누군가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이 인식을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치유와 변화의 가능성을 감지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끌림은 압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로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학대적 관계에 대해 털어놓고 지하철에 낯선 사람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족 구성원이 최신 위기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인적인 정보로 신뢰받는 것이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부담은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오래 끌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지한 치유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복합됩니다. 그들은 빠른 해결책을 찾거나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거나 필요한 내적 작업을 하지 않고 치유 에너지를 흡수하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종류의 의존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것이 두 사람 모두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조화와 상호 지원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계 설정은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 즉 깊은 감정적 유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강한 의무감을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용성을 제한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건강한 경계가 자신의 웰빙을 유지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 지시사항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요구를 돌봐야 합니다. 텅 빈 상태로 달리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유형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긴다면 도피주의나 강박적 행동과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면 헌신과 감정적 가용성, 주변의 자신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융은 이끌림 원리를 심리적 공명의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경험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치유 여정에서 더 멀리 갔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종종 여전히 필요한 그림자 작업의 측면들을 나타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지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지원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 사고방식에 갇혀 있거나 파괴적 패턴의 조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의존적 관계를 방지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도우미 역할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적절할 때 사람들을 전문적 자원에 의뢰하며 자신의 한계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소진시키기보다는 활력을 주고 의존성을 만들기보다는 성장을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융은 또한 이러한 역학에서 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치유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있으며 구원이 자신 외부에서 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도움은 종종 이 힘을 그들에게 반영하여 자신의 변화 능력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결국 치유 직업에서 만족스러운 경력을 찾습니다. 치료 상담 코칭, 에너지 작업, 영적 지도 등입니다. 정식 훈련은 도우미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구조와 경계를 제공합니다. 전문적 맥락 밖에서도 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아마추어 치료를 시도하는 것보다 실용적 자원이나 전문적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고통받는 개인들의 끌림이 약점이 아닌 강함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압도당하지 않고 어려운 감정들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표면적 문제 너머로 근본적인 치유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절한 경계와 자기 관리와 함께 이것은 부담이 아닌 의미와 기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원 시스템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치유자 멘토 그리고 도전을 처리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진이나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 당신은 공간과 사람들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이고 대인관계적 에너지에 대한 향상된 민감성은 강한 오라를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를 나타냅니다. 융은 이 고조된 지각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장벽이 용해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발달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완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종종 현대 심리학이 높은 민감성이나 감정적 직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이 민감성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즉시 감정적 분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적으로 행동하고 있더라도 사무실 회의에 들어가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긴장, 슬픔, 흥분, 두려움, 이러한 감정 상태들은 민감한 개인들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적 잔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에 대한 그의 이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패턴과 경험을 포함하는 공유된 정신적 기질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통합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집단적 층과 더 강한 연결을 발달시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무의식적 소통에 더 수용적이 되게 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그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지라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감지하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특정 장소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새로운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즉시 아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정상적인 5 감각을 넘어선 채널을 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관적 이해인 눈치라는 한국 개념은 이 민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종종 문화적 규범을 넘어서 정신적 지각처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역사적 장소들은 종종 특히 강한 에너지적 각인을 갖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발생한 곳, 강렬한 감정이 경험된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을 위해 모인 곳들은 감지 가능한 잔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들은 이전 병원에서 압도적인 슬픔을, 역사적 갈등의 현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명상이나 예배에 전념된 공간에서 평화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들도 이전 거주자들의 에너지 서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집에서 즉시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다른 집들은 억압적이거나 방해가 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종 그곳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적 경험들, 특히 강렬한 감정들이 정기적으로 경험되었다면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 환경은 에너지 민감한 개인들에게 특히 계시적입니다. 사무실 정치 숨겨진 분노, 진정한 동지아에 또는 창조적 열정 모두 감지 가능한 흔적을 남깁니다. 어려운 대화가 일어난 회의실에 몇 시간 후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에너지 읽기는 관계와 사회적 역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외면 아래 누군가가 취약함을 느끼고 있을 때 감지하거나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를 감지하거나 문화적 절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따뜻함을 인식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조된 민감성은 또한 압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대중교통 또는 분비는 식당과 같은 분비는 장소들은 에너지적으로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소스로부터 동시에 감정들을 흡수하는 것은 피로불안 또는 감정적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호 기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됩니다. 이것은 시각화 연습 의도적 경계 설정 접지를 위한 자연에서의 시간 또는 에너지적 정화를 위한 신성한 공간 만들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돌을 착용하거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거나 보호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 말입니다. 융은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서 흡수한 감정들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이 차별화와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완전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감각을 잃습니다. 정기적인 자기 반성과 감정적 목록은 무엇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은 에너지 민감성을 관리하는 데 특히 유익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감정 상태들을 관찰하는 능력을 들어오는 정보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을 감정적 아이키도를 발달시키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잠재적으로 해로운 에너지들을 편향시키면서 민감성을 정보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민감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조절하고 자신의 웰빙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적으로 밀집한 환경에서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모임을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에너지적 정화를 위한 정기적 실천을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민감성은 결국 부담이 아닌 자산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관계의 근본적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을, 더 큰 지혜로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탐색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많은 성공적인 치료사, 치유자, 예술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향상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의 전문적 발달은 에너지 치유 모달리티를 공부하거나 상담이나 치료 훈련을 받거나 감정적 뉘앙스나 환경 에너지를 포착하는 예술적 표현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으로 전달될 때 민감성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봉사하는 선물이 됩니다. 실용적 현실에 접지를 유지하면서 직관적 지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에너지 민감한 개인들에게 지속적인 균형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웰빙을 보호하면서 이 선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인 봉사와 더 만족스러운 개인적 관계를 허용합니다. 10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개인 발전 여정을 돕는 깊고 부인할 수 없는 부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여행이나 영웅 복합체가 아니라 자신의 치유가 공유되고 전달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깊고 본능적인 이해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같은 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연스러운 의무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구세주 역할을 하거나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 가능성에 살아있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종종 자신의 치유 여정에서 주요한 돌파구 후에 유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파괴적 패턴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수준의 자기 이해에 도달한 후 갑자기 이 경험이 자신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견디어낸 고통과 통합 과정을 통해 얻은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감을 만듭니다. 집단 복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있는 한국의 맥락에서 이러한 사명감은 특히 공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문화적 의무를 넘어서 더 깊은 것으로 확장됩니다. 개인적 치유가 인류의 집단적 치유에 기여한다는 인식입니다. 사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적인 도움 직업, 즉 심리학 상담 사회 사업, 영적 지도, 에너지 치유에 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작 표현에서 자신의 부름을 찾습니다. 치유 에너지를 포착하고 전달하는 글쓰기, 예술 음악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장을 향해 격려하는 진정한 존재가 됩니다.
융은 진정한 봉사가 항상 인정이나 통제에 대한 필요보다는 진정한 연민의 장소에서 자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구별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자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치유 사명을 코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나 감사에 대한 애착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속적인 영적 실천이 됩니다. 사역은 개인적 변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과 청중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제공될 때 취약성은 치유에 봉사하지만 조기이거나 과도한 자기 노출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감정적 전시주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종종 치유 여정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됩니다. 어려운 교훈을 개인적으로 통합한 후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복잡한 심리적이나 영적 개념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산곡대기에서 설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멘토링 관계는 종종 유기적으로 발달하며 젊거나 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지도를 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의존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신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멘토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치유 공간 만들기, 물리적 장소든 공동체 그룹이든 온라인 플랫폼이든 더 큰 규모의 봉사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연결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리더십은 지도와 자율성 구조와 유연성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행동주의나 사회 변화 작업은 종종 개인적 치유와 체계적 변화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는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은 개인적 그림자가 집단적 그림자를 반영한다는 것을,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사회 문제들을 치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정신건강인식, 트라우마 회복, 영적 발전 또는 개인적 치유를 찾은 어떤 영역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융은 메시아 복합체,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는 믿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함이나 중요함에 대한 자아가 부풀어 오르는 치유 사명의 그림자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봉사는 겸손함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과 성장을 위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소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강한 부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나타냅니다. 적절한 경계와 자기 관리 없이 사명은 결국 활력을 주기보다는 고갈시키는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봉사에 필수적입니다. 협력적 접근은 종종 단독 노력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비슷한 사명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지원을 제공하고 고립을 방지하며 개인적 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만듭니다. 동료 치유자, 교사, 의식 작업자들의 부족을 찾는 것은 개인적이고 전문적 발전 모두에 중요해집니다. 치유 사명이 경력 경로가 될 때 재정적 고려사항은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름처럼 느끼는 서비스에 대해 돈을 받는 것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윤근 실용적 지속 가능성이 지속적인 봉사에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기본적 요구를 돌보는 것은 더 일관되고 장기적인 기여를 허용합니다. 경험이 있는 치유자들에게도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 발전이 필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명은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감독이나 상담을 구하며 한계에 대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봉사가 해롭기보다는
유익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돕는 관계에 대한 더 협력적인 접근을 만듭니다. 지혜를 분배하는 전문가로 자신을 위치시키기보다는 효과적인 도우미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각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합니다. 이 상호 교환은 더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듭니다. 일상생활과 사명의 통합은 영적 우회나 진실하지 않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획화를 방지합니다. 사명이 극적인 경력 변화나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상호작용에서의 의식적 존재, 연민적 소통, 그리고 진정한 존재를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현대 세계에서 강한 오라와 함께 살기,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의 신호들을 탐구한 후 우리는 이것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마주하고 가식을 종종 보상하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서 연민을 유지하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 즉 완전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는 여정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사업 중 하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외적 성취가 종종 내적 발전보다 우선시되는 한국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특히 현대 세계에서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은 축복이면서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성취함으로써 가져오는 깊은 만족감과 목적 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고립오해, 그리고 사회적 기대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융은 이 길의 어려움이 그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종종 가장 큰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림자 통합과 진정한 삶을 통해 강한 오라를 발달시키는 과정은 현대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있게 조건화한 더 완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방식으로의 복귀를 나타냅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수적인 이해는 그들의 주류와의 차이가 병리가 아니라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더 완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인간이 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개인은 자연스럽게 눈에 띕니다. 자기 연민은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강한 오라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며 자기 비판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윤근 치유 여정이 결코 완료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배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에 대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신호들 전반에 걸쳐 언급된 바와 같이 경계 설정은 일회성 기술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나타냅니다. 각 상황은 에너지 수준 능력, 그리고 참여의 적절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친절하지만 확고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웰빙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계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공동체를 찾는 것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 됩니다. 깊은 내적 작업에 때때로 필요하지만 고립은 영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공동체, 치료그룹, 창조적 서클 또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든 진정성의 여정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은 필요한 지원과 검증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유지를 위한 정기적 실천은 소진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명상 자연에서의 시간, 창의적 표현, 신체 운동 또는 내적 평화와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윤근 영혼의 돌봄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치가 아닌 필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선물의 전문적 발전은 종종 강한 오라를 건설적으로 전달하는 구조화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상담 에너지, 치유 창작 예술 또는 고조된 민감성과 연민을 활용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훈련을 받든 정식 교육은 도우미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틀과 경계를 제공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은 영적 발전 추구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근 심리적 발전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진정하게 살면서 자신을 부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창의성과 인내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의식적인 노력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관계 탐색은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깊은 연결을 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며 일부 사람들은 진정성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대를 관리하고 실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육아는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적절한 구조를 제공하면서 진정한 삶을 모델링하고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민감성을 격려하며 세상의 거친 측면으로부터 발달하는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신중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경력 선택은 성장하는 진정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만족스러웠던 일이 공허해질 수 있는 반면 의미 있는 기여를 위한 기회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성장과 재정적 안정성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실용적 전환을 하면서 이 진화에 열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 표현은 종종 말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잡한 내적 경험을 위한 출구로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시각, 예술, 음악, 글쓰기, 춤 또는 공명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창의성은 여정을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영적 발전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강한 오라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보통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이해로 종교적 전통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영적 실천을 탐구하거나 조직화된 종교를 초월하는 신성함과의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피주의보다는 진정한 연결을 기르는 접근법을 찾는 것입니다. 유산의식은 종종 나타납니다. 행동과 선택이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영향을 통해서든 단순한 일상적 친절을 통해서든 집단적 인간 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감을 만듭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완료하는 개인들이 집단적 변화를 위한 씨앗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통합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완전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기여는 행동보다는 존재를 통해 설교보다는 가능성을 모델링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도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어려움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상황에 의해 희생당하는 대신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지혜와 연민을 깊게 하는 교육 순간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희생자에서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으로의 이 전환은 개성화 과정의 주요 성취를 나타냅니다. 희망은 진정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치유에 기여한다는 이해에서 나타납니다. 개인적 변화와 집단적 변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하게 살수록 사회는 더 큰 의식과 연민을 향해 천천히 진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오라를 갖는 것이 인위적인 것의 성취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태로의 복귀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조건화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숨기도록 가르칠 때까지 이 진정성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단순히 사회적 프로그래밍의 층 아래 항상 거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되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렵거나 고립적으로 느껴질 때에도 과정을 신뢰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진정성을 향한 길은 거의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좌절 의심의 순간, 그리고 오래된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이며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강한 오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나타냅니다. 진정성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절망적인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당신의 의지는 다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망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비치며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상기시킴이고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호등입니다. 당신의 빛을 계속 비추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통합된 정신에서 나오는 지혜를 신뢰하세요. 세상은 내적 작업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복잡성과 역설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완전성이 달성,